로제 와인을 출시해서 너무 잘 팔았어요. 또 모델이 랑 야. 아유, 어떻게 안 사요? 일단 가 이걸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줘야 돼. 그쵸.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술에 대한 얘기입니다. 365일 도대체 며칠이나 술을 마시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술에 대한 진심인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이 시장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전통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먼저 전통주에 있어서 화두를 꺼내야 되는 게 바로 원소주. 박재범이 이제 출시한 원소주인데 어떻게 좀 마셔보셨나요? 아, 이거 못 구해서 못 마셨어요. 그리고 마시려고 계속 그 집 앞에 편의점 갔는데 없어. 이게 막 오픈런에 온라인에 매진에 뭐 난리도 아닌데, 근데 실제 맞아요. 얘가 그 박재범이 출시한 이 원소주가 그 편의점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온라인 판매도 했는데 온라인 판매 26분 만에 6만 병 팔려버렸어요. 품절나서 못 구하는 거 맞습니다. 못 구하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은 이 박재범의 원소주가요, 전통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업체들 중에서 전통주가 분류되지 않은 애들이 불만이 올라오고 있고, 야, 이러다가 이거 전통주 재정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논란이 이제 가속화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왜 전통주예요? 요 이제 전통주에 대한 이 정의들이 있는데, 먼저 이 정의부터 그냥 가볼게요.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에 전통주 산업법, 주세법 이런 애들이 전통주가 뭐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전통주는 크게 지역 특산주랑 민속주가 있어요. 지역 특산주는 뭐냐면 지역에 농업법인이 있어서 거기에 양조장 차려서 술을 만드는데 대신 국내산 쌀이어야 돼. 강원도의 원주의 무슨 쌀, 충북 뭐 청주의 무슨 쌀, 이런 식으로 국내산 쌀을 한 지역의 농업법인에서 만들면 지역 특산주가 됩니다. 민속주 같은 경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장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식품 명인, 정부에서 너 장인이야, 이런 사람들이 만들었다? 이건 민속주예요. 그래서 민속주랑 지역 특산주를 합쳐서 전통주라고 하는데, 여기에 분류되면 온라인 판매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판로가 편의점 못 들어가면은 진짜 어렵거든요. 편의점에서 안 판다. 그러면 음식점에 가야 되는데 음식점 영업도 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면 지역 영업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에서 판다? 그러면은 마케팅도 다양하게 할 수 있고, 그래서 판로 개척이 쉽기 때문에 전통주가 된 애들, 되지 않은 애들의 이 불만이 최근 들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원주시에 양조장을 두는 영농법인에서 만드는데, 쌀은 강원도 원주에 있는 100% 국내산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소주예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지역 특산주로 분류된 전통주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거 전통주인데 라고 생각하는 막걸리, 백세주, 화요 다 전통주 아니에요. 진짜요? 얘네들이 전통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아서 오프라인밖에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불만이 있는 게, 장수생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막걸리 제조 판매 1위예요. 그리고 얘네가 1962년도에 설립이 돼서 무려 역사가 60년 이상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보면은 서울 탁주 제조협회에서 제조를 하는데, 다 농업법인에서 제조를 하는 게 맞는데 쌀이 대량 생산을 하다 보면은 일부 수입산 쌀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재료에서 탈락.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에 막걸리 전통주 아니야? 내가 60년 전통. 60년 전통인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분류를 안 해줍니다. 이상하네요. 그죠? 국순당의 백세주는요, 고려시대의 명주인 백화주를 재현해서 만든 술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발효법, 생쌀 발효법을 복원했다라고 하는데 역시 전통주 아닙니다. 왜냐면 백세주는 쌀은 국내산 쌀을 썼는데 거기 들어가는 다양한 재료 중에 일부 재료가 또 수입산. 그리고 화요, 광주요에서 만든 화요 같은 경우에는 광주요가 지역 농업법인이 아니에요. 또 있어, 백종원, 더본코리아에서 만든 백걸리가 있어요. 얘네 같은 경우에는요, 발효 과정이 또 삼양주 기법이라고 전통 기법이에요. 발효 과정에서 술을 이제 3번 담근다 해서 이 삼양주 기법을 쓰고 있는 전통주라 볼 수 있는 건데, 역시 얘네는 프랜차이즈 기업이고 너 본사가 서울에 있어. 그거 안 돼. 그래서 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장수생 막걸리, 백세주, 화요 뭐 이런 애들 전통주 아니야? 라고 했던 애들이 전통주의 분류로 받지 않으면서 온라인 판매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 틈을 잡고 지역 특산주로 들어왔던 애들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형평성에 논란이 있는 거 아니야? 얘는 되고 쟤는 안 돼? 이거 이상한데? 라고 해서 논란이 불거졌고 지난 6월에 서초의 ATA 센터에 다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기 시작해요. 이 토론이 전통주 산업진흥 토론회. 이게 이제 진짜 촉발된 게 유명 연예인이 술을 만들면서 전통주로 분류돼서 인기를 끄니까 전통주에 대한 개념을 재정립해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필요성에 의해서 토론을 한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준비했는데 참고해 보시면 되고, 그래서 한국 막걸리 협회 관계자가 막걸리는 전통주인데 전통주라 불리지 못하는 아이러니가 있다. 아빠인데 아빠라 부르지 못하는 뭐 그런 홍길동 심정이라고나 할까요? 근데 실제 이 전통주 같은 경우에는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박재범 원소주가 이제 히트를 친 것이 다시금 회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거예요. 인기 없고 쩔이면은 이런 얘기 꺼내지도 않아요. 근데 실제 전통주 시장이 최근 들어서 꾸준히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20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류 시장 트렌드 보고서를 봤거든요. 근데 2017년도 우리나라의 전체 주류 시장의 규모는 9조 2,437억 원. 근데 2020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8조 7,995억 원으로 한 4.8% 줄긴 했는데 핵심은 전통주 시장이 올랐어요. 400억에서 627억. 56.75%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주가 지난 3, 4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했는데 성장 속도가 가파르다 보니까 뜨거운 감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뜨거운 감자에 불쏘시개가 된 게 이 아티스트 박재범이 만든 원소주가 된 거죠.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이제 이럽니다. 이것도 전통주 해주는데 이 지역 특산주에 대한 정의 좀 바꾸자. 왜냐면 지역에서 만들면 싹 다 지역 특산주에서 온라인 팔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이거 재정의하자. 그리고 아니다. 차라리 이럴 거 그냥 주류 싹 다 온라인 판매하게 해줘. 뭐 이런 주장도 있고, 그 정부의 관계 부처에 따라서도 주장이 좀 엇갈려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소기업을 좀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라고 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나는 응원한다. 난 지지한다. 주류 뭐 이렇게 전통주 분류하고 뭐하고 난 찬성. 근데 다른 관계 부처 중에서 예를 들어 미성년자의 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미성년자의 보호나 이쪽 관련된 부처는 안 돼. 이렇게 해서 이제 정부 부처 간에도 약간 대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원소주 뭐길래 그렇게 인기가 있는가? 사실 저도 이제 지난 오픈런 때 계속 사진으로만 보다 보니까 일단 디자인 너무 멋있고, 그리고 기존에는 이제 처음처럼 참이슬 다 16도인데 얘 22도예요. 그래서 어떤 맛일까? 목 넘김이 어떨까? 이제 좀 궁금하더라고요. 병당 14,900원에 팔고 있는 프리미엄 소주예요. 저 병당 14,900원이에요? 근데도 오픈런의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좀 비싸긴 하죠? 비싼데요? 근데 비싸긴 한데 제조 방식은 조금 달라요. 보통 우리가 처음처럼 참이슬 하면은 희석한 소주라고 해요. 왜냐면은 주정 원료를 희석해서 감미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게 기존의 소주예요. 그런데 원소주는 조금 다릅니다. 이 국내산 쌀을 이용해서 감압 증류 방식을 썼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만든 소주의 특징은 우리가 미소로 먹을 때 맛있다. 미지근한 소주. 근데 이제 얘네가 아까 앞서서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온라인에서 판매를 개시하자마자 26분 만에 6만 병이 다 팔려버려요. 그래서 완판 행진을 이어가니까 지금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이 원소주 같은 경우에는 박재범이 지난 2018년에 소주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발표하기도 할 정도로 술에 대한 진심이 있었고, 예전에도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자기 브랜드 소주 만들고 싶다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올해 나왔던 거고, 그리고 이게 대표적인 스타 마케팅인 게 원소주가 사실은 뭐 지역에 있는 어느 장인이 만들었다 하면 주목 못 받았어요. 근데 박재범이 만들었고 난 힙하게 만들었어 하면 주목받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스타 마케팅의 성공. 아직 초반이지만 이거를 성공이다 할 수는 없지만 초기에는 잘 팔리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실제 이 원소주에서 원이 담긴 의미도 좀 재미있었던 게, 이 원이 하나를 의미하는 원이기도 하고, 이겼다라고 할 때 원, 그거랑 원한다,
난 갖고 싶어 할 때 want.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어서 브랜드 슬로건도 미래를 원하여 뭐 이렇게 한대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마케터의 시각에서 이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주류의 온라인 판매 금지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앞서서 이제 2009년에 주세법이나 전통주 산업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주류 판매나 이런 부분에 대한 위험 때문에 못 팔게 했어요, 온라인에. 그런데 문제는 전통주를 온라인에서 성인 인증을 하고 팔 수 있게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 문턱 낮아진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 우리 꼬맹이들요, 성인 인증할 때 엄마 아빠한테 해달라 해요. 그래서 그런 식도 있고 중고등학생 애들도 만약에 내가 아빠 지갑에서 주민등록 뭐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 아니 뭐 저희 뭐 옛날에 뭐 게임할 때도 게임할 때 아이템 뭐 사고 싶다 할 때 이랬던 적 있잖아요. 맞아요. 되게 혼나긴 하지만 해본 적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 접근 가능성이 오히려 낮아진 건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개정하거나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러면 주류에 대해서 온라인 판매를 그냥 다 허용해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거는 이권에 있어서의 어떤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뭐 참이슬이나 뭐 처음처럼 카스테라 이런 애들 오프라인에서 유통만 깔고 영업하기 위해서 앞치마도 주죠. 뭐 소주잔, 병따개, 메뉴판 다 마케팅으로 냉장고까지 제공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영업을 위해서 이 친구들은 업소용을 팔면서 거기에 응당한 마케팅 비용을 엄청 지불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온라인으로 들어온다? 그럼 이제 기존의 주류 유통에 있어서도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전통주에 관련돼서는 두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게 바로 이권 문제입니다. 도대체 전통주가 뭐 시장 점유율 5.3%밖에 안 하는데 이게 뭐가 이권이야 라고 하겠는데 전통주로 일단 분류가 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온라인 판매할 수 있어요. 디지털 마케팅 강하게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세액 감면 50%. 50%요? 그래서 요거 하면은요 세금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역 특산주, 민속주 다 장인들이 만들고 지역 농업법인이 만들었다 하기 때문에 세금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전통주로 분류되면은 제조시설에 대한 기준이 조금 완화가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혜택이 있으니까 나도 세금 감면 받고 싶어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전통주 분류하는데 이권 문제도 있는데 또 이제 최근에 이게 문제가 된 이유는요 이거 전통주 아닌데 라고 하는 거 전통주로 분류된 애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토끼 소주라고 해서 인터넷에 한참 돌았던 게 있는데 미국의 브랜든 힐이라는 사람이 2011년에 뉴욕에 론칭한 소주예요. 근데 요게요 전통주예요. 미국인이 만들었거든요. 충북 충주에 농업법인이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국내산 쌀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인인데 충북 충주의 양조장에서 국내산 쌀로 만드니까 얘가 전통주가 되는 겁니다. 아니 좀 법이 이상하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건 이제 스타들이 광고 활동이나 막 배우, 가수뿐만 아니라 이걸로 인기를 얻잖아요. 그럼 커머스 붙입니다. 자기도 이제 물건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박재범 같은 경우에는 원소주 만들었잖아요. 임창정도 소주 나옵니다. 소주 한 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조지 클루니가 만든 술이 있어요. 까사미고스라는 데킬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까사가 집이라는 뜻이고 미고스는 아미고스에서 친구들인데 이 조지 클루니가 무명 시절에 되게 가난하고 그랬을 때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틈나면은 데킬라를 만들어 먹었대요. 그리고 친구들도 어려운 시절에 조지 클루니를 참 많이 도와줬대요. 그래서 친구들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데킬라를 만들었는데 영국의 뭐 우리나라 전 세계 뭐 거의 1위 브랜드죠. 디아지오에서 1조 2천억 원에 이 브랜드 인수해버립니다. 그래서 10억 달러에 팔고 난 뒤에 조지 클루니가 친구들 다 모아가지고 10억씩 줬어요. 고맙다 너희들 덕분이다. 물론 10억씩 줬는데 증여세 다 내줬어. 와. 세금 다 뗀 생 10억씩 다 주고. 그래서 이제 이랬던 조지 클루니의 이런 미담이 있는 술이 바로 조지 클루니의 까사미고스. 또 두 번째로는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 브랜젤리나 커플이라고 했었는데 얘네들이 이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 있는 와이너리를 인수를 했어요. 샤또 미라발이라고 인수를 했었고 여기에서 뮤즈드 미라발, 뮤즈 여신이란 뜻이죠. 뮤즈드 미라발이라는 로제 와인을 출시해서 너무 잘 팔았어요.
또 모델이 브래드 피트랑 안젤리나 졸리야. 아유 어떻게 안 사요? 일단 브래드 피트가 이걸 들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줘야 돼. 그쵸. 그랬는데 최근에 여기 이슈는 둘이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동 지분 소유를 하다 보니 지금 현재 문제는 안젤리나 졸리가 서로 상호 협의를 해야 팔 수 있다 했는데 안젤리나 졸리가 그 전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로 야 너 허락 없이 팔았어. 그래서 이제 분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커트 러셀의 화이트 와인, 얘는 고기 샤르도네 골디라고 하는 화이트 와인인데 제가 또 마신 사진 올렸습니다.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네, 제가 마신 술인데 커트 러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친구가 어렸을 때 애칭이 고기예요. 그래서 이제 브랜드 이름의 앞에 고기가 붙어 있고 샤르도네 골디라고 있는데 이 골디는요 커트 러셀 와이프가 골디혼이거든요. 와이프에 대한 그런 애정을 담아서 만든 술인데 실제 술 색깔도 되게 황금빛, 맛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술이 되게 계속 침 나와서 어떡해. 아우 진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라이언 레이놀즈, 이 사람이 인수한 에이비에이션 진이라는 이렇게 프리미엄 진이 있는데 저는 이 친구가 진짜 마음에 드는 게 라이언 레이놀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똑똑해요. 배우면서 똑똑해서 마케팅에 대한 그런 지식도 굉장히 좋아서 본인이 직접 광고 기획에 참여하고 모델로도 나섭니다. 이거 엄청 잘 팔렸어요. 현재 미국 프리미엄 진 2위예요. 근데 역시 2020년 6억 1천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7,300억 원의 또 디아지오에 매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이제 전통주에 대한 개념이 다시금 이제 화두에 올랐고 특히 민속주는 그렇다 치더라도 지역 특산주에 대해서는 다시금 정의를 해야 한다. 오늘 준비한 콘텐츠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틱톡이 기절 챌린지를 해서 이슈가 됐어요. 이걸 통해서 여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 후에 지금 도대체 어떻게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